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장비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수면 마취에 관련된 장비입니다. 에어녹스라고 하는데 저는 수면 마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약물에 의해서 수면 마취를 많이 하죠. 프로포폴, 케타민 이런 것들을 쓰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흡입으로 하는 건데 어떤 장비인지 정 원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마취를 할 때 엔토가스를 페퍼로 흡입시켜 가지고 이제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장비죠. 사실은 우리가 IV를 하거나 IM을 해서 이제 마취를 할 때는 바이탈이라든가 어떤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술이 끝난 이후에도 한 2-3시간 정도는 이제 진정 효과가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회복 있기 기간이 때문에 길죠. 부담이 집에 갈 되는데 때도 어지럽고 운전 조심해야 되고 그런 맞아요. 부담감들이. 이 기계의 장점은 첫 번째가 도입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2-3분 내에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 IV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지고 심도를 조절할 수 있듯이 가스의 양을 좀 더 증가시켜가지고 심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시술이 끝난 이후에 어떤 안티도트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100% O2를 다시 이날레이션 시키게 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용 쪽에서는 로컬에서 굉장히 하기가 편하죠. 예전에 치과에서는 쓰고 있었죠. 치과에서 또 이제 해피가스였나? 예, 우리 소아들이 좀 무서워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치과에서 저희들보다 먼저 도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장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우리가 익숙한 이제 O2랑 BP 모니터링 있고 이게 논문에는 어느 정도 줘야 마취가 편안히 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논문에서는 용량을 점점 증가시켰을 때 40% 정도까지 올렸을 때는 70% 환자에서 충분한 진정 효과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실제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는 30%로 질소가스 비율을 놓고 흡입을 하고 이렇게 호스가 있거든요.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그 다음에 어지러울 것 같으면 손가락을 까닥까닥 하세요 라고 하면은 3분 정도 있다가 이제 손가락을 슬슬 까닥까닥 하기 시작해요. 저도 실제로 받아봤는데 목소리가 다 들려요. 의식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가 돼서 까닥까닥 하면 그때 40으로 올려서 정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을 빼고는 40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논문하고도 거의 일치하네요. 제가 그럼요. 실제로 했던 게. 그래서 40%로 올리고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 있다가 한번 살짝 아픈 걸 찔러봐요. 근데 환자가 별 미동이 없으면 그때부터 시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도트는 필요 없지만 끝나고 나면 우리가 환기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질소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 100%로 이제 2-3분 정도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심호흡을 누워서 하다가 완전히 깨면 약간 술 취한 느낌의 기분은 약간 있어요. 앉아서 심호흡을 하게 2분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술을 끝내면 환자분들이 되게 깔끔하게 깨서 가시죠. 이 장비의 가장 좋은 점은 환자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신 마취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달아가지고 생체 징후를 파악하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심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환자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 환자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말이 늘어지면은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용량을 좀 줄이고. 약간 제가 받아봤는데 뭔가 이렇게 어디론가 빨려드는 그 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따끔 했는데 시술이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많이 써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보통 얼굴에 시술을 하잖아요. 호스를 입에 물려야 돼요. 입에 물고 이제 깊이 심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입에 물리니까 입을 좀 벌려야겠죠. 그래서 시술할 때 약간 그게 불편한 감이 있는데 어차피 수면 마취를 할 때도 에어웨이를 끼니까 조금만 익숙해지면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제가 하는 시술 중에 좀 헤비한 것들이 많아서 약간 불안했거든요. 수면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수면 마취하기 조금 가벼운 시술들 예를 들어서 메조세라피라든가 우리 흔히 하는 리조란이라든가 스킨보톡스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수면을 하기는 왠지 좀 시술이 가볍고 그렇다고 그냥 하자니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불편해 하실 것 같고 이럴 때 딱 하기가 좋더라고요. 기계가 되게 심플해서 조작할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플로어 세기와 N2와 O2의 비율만 조정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사용이 쉽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클리닉에서는 수면 시술을 하기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솔직히 매우 많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뭐 시술실 인력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받으시는 분도 좀 더 편하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고 시술을 하는 술자도 좀 더 수면 마취의 리스크나 위험 사고
사고 같은 거에 관해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흡입 가스로 이날레이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술을 할 때는 콘트라 인디케이션이 있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금기가 있을까요? N2O 가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특별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몇 개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COPD 환자들이고요. 아, 그쵸.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이거 폐흡입해서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폐 산소랑 용적이 훅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다음- 원래 100%가 그렇죠.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아스마 같은 경우를 자극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문제가 없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엠피과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어떤 또 하나 있죠. 요건 알아야 되는 게 임신, 흡입하기 때문에 태아도 똑같이 세데이션이 됩니다. 그렇죠. 예, 굳이 태아를 약물로 세데이션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임신이 되어 있으면 흡입했을 때 태아도 똑같이 세데이션 된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법알로 컨트롤이 안 되는 환자, 폐쇄 공포증, 뭐 강박장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환자랑 어떤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죠. 네, 편한 기계라고 해서 또 너무 막 쓰시는 것보다는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또 환자 셀렉션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수면 마취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간단하게 짧게 환자를 좀 더 편안하게 세데이션 시키고 시술을 하려고 할 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프로포폴은 이런 건 약이 들잖아요. 그런 소모품이 거의 없고 그냥 가스통만 가끔 갈아주면 되고, 장비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었어요.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기계 크기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 모니터링이 세트로 달려 있어서 기본적인 체크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장비가 수면 시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 메리트가 있고, 수면 프로포폴을 쓰기가 걱정돼서 수면을 안 하시는 병원도 이런 장비를 통해서 약간의 세데이션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한 시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 수술을 하지 않고 에스테틱 프로시저만 하는 병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장비죠. 네, 저희 닥터 가이드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